안녕하세요, 킹감자입니다. 오늘은 2D 소프트 바디 구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소프트 바디라고 하면 슬라임 같은 지형 지물에 맞춰서 몸이 축 늘어질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3D 소프트 바디라고 하면 망토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2D로 소프트 바디라고 하면 방금 보신 슬라임이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 바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들 구현하는 것들, 씬 구성이나 그런 것들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코드부터 이 슬라임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림판으로 해서 이 슬라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슬라임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가장자리에 엄청나게 많은 리지드 바디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하나가 크게 있고요. 이 리지드 바디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냐,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지드 바디들과 동시에 이 중심과 동시에 각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떨어진 리지드 바디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두 칸 떨어진 것들과 또 세 칸 떨어진 것들과 또 이렇게 연결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슬라임입니다. 자, 코드 한번 보기 전에 방금 제가 이 그림판에서 가장자리 리지드 바디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슬라임 포인트고요. 리지드 바디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컬리전 쉐입 2D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고요. 여기서 코드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서클 쉐입으로 컬리전 쉐입을 넣어놨고요. 레디우스는 0.5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스와 그래비티 스케일들도 조금씩 설정을 좀 해놨고요. 이거를 제가 한 10.0으로 올려서 볼게요. 자, 디버그도 켰습니다. 이렇게 리지드 바디 가장자리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리지드 바디들이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컬리전도 바뀌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슬라임 코드를 보시면 여기서 몇 개의 포인트들로 이루어져 있냐, 이 리지드 바디를 제가 포인트라고 명명했어요. 지금은 32개인데 이거를 6개로 줄여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좀 딱딱한 육각형도 되죠. 오, 더 잘 굴러가네요. 재밌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임 포인트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슬라임 코드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후크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리지드 바디 이걸 다 지우고 리지드 바디가 2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1개, 2개.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인력과 그 다음에 너무 붙었다라고 하면 서로 떨어지려는 청력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거리에 따라서 인력과 청력의 강도가 실시간으로 조정이 돼요. 그거를 이제 후크의 법칙을 이용해서 좀 구현을 할 수 있었고요.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앞에서 포인트 씬이라고 해서 하나의 리지드 바디와 컬리전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 씬을 컨스트로 설정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눈들도 좀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포인트 카운트라고 해서 몇 개의 리지드 바디로 이루어져 있을지 개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임의 반지름의 크기, 네, 레디우스고요. 그냥 스프링 컨스턴트라고 하면 얼마나 복원력이 세냐, 얼마나 더 슬라임이 잘 뭉개지고 안 뭉개지냐. 만약에 이거를 극단적으로 5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잘 안 겹쳐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100으로 주면 너무 세죠? 너무 세서 이렇게 모양이 또 구현이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적당한 50 정도가 가장 적당하게 모양을 구현해서 네,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강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레디우스 크기와 포인트 카운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맞는 설정을 찾아주셔야 되고요. 댐핑 값은 이제 인력과 청력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이 리지드 바디들이 엄청나게 진동을 해요. 그 진동을 줄여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무빙 스피드는 이동 속도고요. 나머지들은 쭈루루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코어 포인트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 네, 눈을 잠깐 지어주면 가운데 리지드 바디가 하나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네, 이게 중심 코어고요. 코어 포인트를 저장해 놓는 변수 하나, 그 다음에 가장자리 아웃사이드 포인트들을 저장해 놓는 어레이 변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은 뭐냐면 각자의 힘을 전달해야 될 것들을 맵 형식으로 좀 저장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한번 설정을 볼게요. 일단 레디에서 이닛 포인트부터 합니다. 이닛 포인트는 뭐냐, 코어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주고 생성을 해서 애드 차일드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코어 포인트에 저장을 해주죠. 그리고 폴문을 포인트 카운트만큼 돌면서 가장자리 리지드 바디들을 인스턴스화 시켜줍니다. 이게 이닛 포인트예요. 그러면 포인트들을 설정을 다 했으면 커넥트 포인트라고 해야겠죠. 이게 뭐냐면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 포인트 카운트만큼 순환을 하면서 외곽 점들을 연결해서 스프링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 라고 써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커렌트 포인트, 현재 포인트와 그 다음 포인트까지 넣어줘서 거리를 설정해주고 이 세 가지 값을 스프링이라는 어레이에 저장을 해줍니다. 키값 스타트를 커렌트 포인트, 키값 엔드를 넥스트 포인트, 키값 디스턴스를 디스턴스 값으로 넣어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한 칸 띈 것들 하나 해주고, 두 칸 띈 것들 하나 해주고, 세 칸, 네 칸 띈 것들까지 하나를 해줍니다. 사실 포인트의 개수가 적으면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만 해도 됩니다. 이거 한 번만 해도 되는데, 포인트의 개수가 많고 이 슬라임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몇 칸 떨어진 것들까지 포인트 카운트를 저장을 해줄 거냐라는 설정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점까지 연결하여 탄성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네 번째 점까지 연결을 해서 탄성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사이드 포인트들을 반복하면서 가운데 코어 포인트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방금은 4개만 있다라고 치면 이런 연결을 해준 거고, 지금 이거는 이걸 위한 연결들을 해준 겁니다. 연결 설정을. 자, 그러면 스프링 변수 안에 모든 게 저장이 됐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서 피직스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업데이트 스프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사실 다 끝난 겁니다.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고 한번 볼게요. 스프링들의 연결들을 다 넣어줬죠. 그럼 하나의 연결을 가져와요.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는 스타트로, 엔드 포인트는 엔드 키 값으로, 디스턴스는 디스턴스 키 값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오프셋이라고 해서 이 저장된 원래 거리값과 현재 실제 지금 실시간 거리값이 얼마인지를 그 차이 값을 디스턴스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 오프셋을 스프링 컨스턴트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였죠. 스프링 회복 개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얼마나 강한 힘으로 이 오프셋의 거리만큼 폴스를 줄 거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떠한 방향으로? 네, 디렉션 나오죠. 엔드에서 스타트를 빼주고 그거를 정규화시킨 방향으로 정규화 벡터가 나올 겁니다. 전혀 힘은 들어가 있지 않고 방향만 나와 있는 벡터인 거죠. 그 벡터와 얼마나 강한 힘인지를 곱해줍니다. 그걸 force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force를 apply central force라고 하는 함수로 실현을 시켜줍니다. 이 apply central force는 뭐냐면, 이 함수는 물리 엔진에서 리지드 바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힘을 적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호출해야 되고요. 물체의 순간적인 힘을 한 번 가하는데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매 프레임마다 호출을 해줘야 지속적인 힘을 줄 수 있겠죠. 이게 다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댐핑값 기억나시나요? 이게 흔들림을 줄여주는 개수라고 했죠. 그래서 리니어 벨로시티, 이 벨로시티 값이 뭔가 크게 흔들릴 거예요. 그것들을 0.95 정도로 살짝 줄여주면 매 프레임마다 흔들림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좀 감쇄시킨 후에 Central Force라는 함수로 힘을 설정을 해줍니다. 네, 사실 이게 다고요. 여기서 제가 뭐 눈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그냥 예쁜 모양을 위해서 그려준 거고, 여기서 한 가지만 만약에 더 설명을 해드린다고 치면, 여기서 업데이트 폴리곤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요, 포인트들을 포인트 카운트만큼 돌면서 각 포인트의 중심 포지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팩트 벡터 투 어레이라는 포인트에 넣어주고요. 그거를 이제 폴리곤 노드의 폴리곤, 컬리전 폴리곤 노드의 폴리곤으로 넣어줬고, 그 다음에 제가 라인 노드도 하나 뒀죠. 이 라인 노드에도 색깔까지 넣어서 포인트들을 넣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넣어준 건, 라인이 마지막 처음 지점을 한 번 더 넣어줘야 닫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닫힌 구성을 해주고 포인트들을 설정을 해주면 컬러까지 넣어주고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폴리곤도 반투명한 초록색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뭐 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어 포지션에서 일정 벡터 거리에 떨어진 만큼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디버그가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컬리전도 바뀌죠. 이 모양을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이 코어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고, 제가 재밌는 건 지금 이 움직이는 힘을 줄 때 이 모든 리지드 바디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가운데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중심 리지드 바디에만 왼쪽 오른쪽 이동 힘을 줬습니다. 한번 코드를 볼게요. 네, 제가 여기에 코어 포인트에만 주고 있죠. 코어 포인트에만 apply central force로 주고 있고, 이 코어만 움직이면 지금 이 밑에서 제가 물리법칙으로 구현한 이 슬라임 업데이트에 모든 나머지 리지드 바디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 코어 포인트에만 중심 리지드 바디만 이동을 시키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셋에서 검색을 해보면 소프트 바디 2D라고 좋은 에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면 돼요. 이거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물리를 이해를 하고 실제로 코드로 법칙을 구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어떠한 상황에서 좀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고요. 이거 준비를 하면서 사실 코드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고 이게 다인데 첫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구현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적당한 값들을 찾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요. 네, 이 부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코드로 안 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좋죠. 잘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 엔진에서 지원하는 GD 스크립트의 강력함을 잘 이용해서 물리적인 것과 결합해서 이러한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또한 되게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셋이나 그런 것도 좋고 엔진 자체의 뭐 인스펙터 기능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코드를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표현해보는 방법들, 이러한 것들 좀 힘을 기르시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진 않았는데 제가 모든 코드를 다 설명드리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주석을 다 달아놓고 GitHub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상세 내용 페이지에서 링크 보시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확인해서 나머지 코드까지 같이 한번 구현해 보시면 재밌는 구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상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교학상장 뜻은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네, 조언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